학습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를 학습한다는 거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습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습관을 가져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지 마세요. 행동을 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큰 거 한 방으로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꾸준히 해야겠다. 운동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운동하는 사람이 2시간을 몰아서 빡 해버려야지 하는 것보다는 10분씩 12번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심리적인 개념들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한다는 걸 알려면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죄책감이 있어야지 올바른 행동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는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잘못이구나, 그러면 그럼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등감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때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에릭슨 심리학에서는 근면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면성은 내가 노력을 한 게 효과가 있다 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뭘 못해? 그럼 노력하면 돼. 왜냐하면 내 노력은 효과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그 노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럼 이제 노력을 안 하겠죠. 수포자들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애들은 수학 공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해 라고 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보통의 학교인데도 제가 반에서 10몇 등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3등급, 4등급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젠간 든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일단 재미있었고, 안 하던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등을 하다가 조금씩 성적도 올랐고, 나중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제 전교 몇 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10몇 등을 해본 경험이 없이 전교 5등, 7등 이런 경험만 했으면 근면성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전교 몇 등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난 큰일 나. 그러니까 불안감에 의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쯤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공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되더라고 라는 생각이 정말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고, 열등감이 있어야지 근면성이 생길 수 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그걸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처음부터 잘나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교 1등만 하던 애가 전교 2, 3등 하잖아요.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건강한 자신감을 형성하려면 일단 열등감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부족한데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깎아먹는 최고의 비결이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것만큼 정신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없어요.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 건강한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비교는 꼭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지? 라는 걸 판단하려면 일단 남들이 하는 거랑 이제 비교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도 생기는 것도 비교를 하니까 그 결과물로 열등감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의 어떤 욕구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는 필요한데 불필요한 거에까지 비교를 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남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비교들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걸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만 계속 깎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비교를 하려면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비교하던가, 아니면 더 좋은 비교는 과거의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제일 타당한 기준은 지난주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으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지난주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난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고, 아니면 나 자신을 비교를 하시라. 그게 제일 건강에 좋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행동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이유는 전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거든요. 좋은 기분으로 살기 위해서인데, 그럼 왜 좋은 기분으로 살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분이 지금도 좋아요. 그러면 뭐하러 그 좋은 습관을 굳이 만들어요? 힘든데 그거.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끄고 그냥 자기 내면을 느껴보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 뇌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막 보내요. 너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빨리 바꿔, 벗어나.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이 상황이 호전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뇌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을 해요. 굳이 얘기해봤자 나아질 게 없는데, 해봤자 좋은 효과도 없는 그런 잔소리를 뭐하러 하겠어요.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을 막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저분한 방에서 사는지 몰라요. 뇌가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던 어떤 습관들이 이미 있어요. 루틴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미약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느낄 틈이 없어요. 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왜 변화해야 돼?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쨌든 네가 지금 이런 거 싫잖아 라는 걸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간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자기 내면의 감정을, 그 소리를 듣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내면에서 오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나면 좋은 습관을 이제 들이기 시작했을 때 오는 피드백도 그만큼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 꿀꿀함을 확실하게 느껴본 사람이 오늘은 들꿀꿀하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일단 바닥을, 내 밑에 있는 바닥을 경험을 해라. 그걸 직면을 해라. 그게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향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노리는 건 우리의 주의력이에요. 누가 더 사용자들의 주의력을 많이 빼앗나.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대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꾸 지금 너 할 일 없잖아. 이거 잠깐만 봐. 본 김에 이것도 또 봐. 또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는 그런 주의력을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주의력 도둑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이제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신경 쓰다가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신경 쓰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일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느 일 하나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습관의 전략이 하지 말라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라로 바꾸려면 결국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밥만 먹는 거죠. 그럼 밥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밥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먹는지도 모르면서 먹어요. 왜? 밥 먹는 동안 무슨 스마트폰을 켜놓고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다든지 뭔가 딴짓을 하면서 먹으니까 그럼 먹는 거에 의식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유튜브 쇼츠를 열심히 보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유체 이탈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에이브라햄 매슬로우 같은 사람이 나 무슨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 온전히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고 그러지 않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럼 이미 그 사람의 존재가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경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의 효과를 검증할 때 그 신약을 투여한 집단하고 투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진짜 신약을 투여한 집단하고 가짜 약을 투여한 집단을 비교해요. 왜냐하면 그냥 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생겨요. 그 약이 밀가루 덩어리인데도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약 먹었으니까 나았겠구나라는 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실제로 약효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 암시의 효과예요. 그래서 약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 약에 부작용이 없어도 부작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능력이 똑같은 사람 둘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능력은 똑같은데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해요. 사실 둘 다 맞거든요. 믿는 것도 타당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타당한 거예요. 사실 뭐 언제나 그 능력을 100%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한 70%까지는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을 하면 70%까지 발휘를 못하고 반대로 똑같이 70%까지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그걸 믿으면 80%, 90%까지도 발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 암시예요. 그래서 습관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이제 관성이 막 생겨나는 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습관 형성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하면 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웬만한 장애물이 나와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죠.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자기 암시가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혹은 성공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에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주변에서 너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못하던 일을 해냈네? 예전에 나에게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거를 이제 가능의 영역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내가 성장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뿌듯함을 줘요. 둘 다 중요한 거고 둘 다 만족감을 주는데 이 둘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넌 그거 하면 안 돼. 넌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를 해낸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스스로는 뿌듯해질 수 있으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좀 불안정하고 힘이 들 때는 나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좀 올라오면 선을 넘어볼 생각을 하는 거죠. 모험도 해볼 생각을 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고를 치고 그게 성공으로 끝나면 그럼 그때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발을 살짝 디뎌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해야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영역을 계속 가능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이고, 그러니까 선을 넘긴 해야 돼요. 근데 선을 넘으려면 내가 이 정도 선은 넘어도 괜찮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겠지? 라는 신뢰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쁜 순간은 언제냐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되게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냈어. 해냈더니 하지 말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 내가 너를 잘못 생각했네. 내가 내 생각보다 더 능력이 있네. 라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평생 유지되는 어떤 자신감의 원천이 되거든요. 나한테 딱 선이 주어져 있다. 나는 저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건 넘으라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건 그게 온전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내가 내 삶을 완전히 풍성하게 만드는, 꽉 차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분들일수록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신경 쓰고 막 이렇게 귀찮게 막 하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습관화를 하세요. 귀찮은 일일수록 습관화를 하세요. 그리고 습관 형성을 하면 의욕이나 노력이라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을 만드시는데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습관은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습관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주일 안에 한 방에 어떻게 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걸 그 뇌 과학자들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동기화예요. 뇌세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뇌세포들이 지들 멋대로 깜빡이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깜빡이던 애들이 함께 깜빡이게 되는 그 상황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깜빡이게 만들려면 강제적으로 둘이 같이 깜빡이게 일단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빈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같이 깜빡였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에 강력하게 양쪽 세포에 한 10배의 자극을 줘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가 죽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는 강력한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자극을 받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로 생각을 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강력한 자극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반복적으로 짜잘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훨씬 쉬운 거죠. 이 정도의 약한 자극이면 그냥 깜빡이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행복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면 당첨된 해에는 되게 행복해 해요. 근데 그 행복도가 그 다음 해만 돼도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오히려 당첨된 직후에는 되게 기쁘다가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첨되기 전보다 약간 행복도가 낮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로 되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반작용인 거죠. 반대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그냥 매일 소소하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나오는 말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이에요. 일단 습관은 행동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행동은 보상을 받고 어떤 행동은 보상을 못 받아요. 이 보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효과가 있다라는 피드백이면 돼요. 기분이 좋다, 만족스럽다, 혹은 내가 해냈네 뭔가를, 그냥 그런 인식. 문제는
모든 행동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땐 보상을 받고 어떤 땐 보상을 받지 않거든요. 그럼 어떨 때 이 행동을 해야지 보상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 행동이 보상을 받는 조건. 그 조건을 알려주는 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 게임이라는 행동을 하려면 그 게임기가 눈앞에 있으면, 아, 내가 이 게임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를 알죠. 그런 게임기 자체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를 보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이 반복이 여러 번 되면 그 다음엔 신호를 보는 순간 벌써 신호를 받고 행동을 한 다음에 보상을 받는 그 일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올라요. 근데 아직 행동도 안 했는데도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마음을 갈망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요소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고, 그리고 신호를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갈망이 생기고, 그럼 이 네 가지 행동과 보상과 신호와 갈망이 다 갖추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습관은 자동화가 돼요. 신호만 주어지면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는 일이 반복이 되면 그럼 그 행동을 하려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 보상을 받는 일이 체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좋은 보상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보상은 매번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문드문 받는 보상이 더 효과가 좋아요. 뇌의 입장에서는 언제 보상을 받을지 모르는 게 더 좋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을 한 직후에 받는 보상이 좋아요. 행동을 한 시점하고 보상을 받는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그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더라도 직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공부하는 습관을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1분도 공부 안 하던 애가 있다고 쳐요. 걔한테 10분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공부하고 나면 너 10분을 공부했어 라고 즉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것 자체가 피드백이고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 그럼 또 다시 10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으로 만드는 행동들 중에 좋은 습관은 언제나 뿌듯함을 줍니다. 왜 아가리로만 할까? 라는 책이 있어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 행동은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뇌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뇌라는 기관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뇌는 버거운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관이고, 뇌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많은 분들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은 뇌가 하는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순간이 언제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몸을 움직일 때, 그것도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새로운 걸 배울 때, 익숙한 행동을 할 때는 뇌도 활성화가 덜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죠. 그런데 낯선 행동, 새로운 행동, 뭐 피아노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그땐 뇌가 정말 불꽃이 번쩍번쩍 튀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낯선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데 뇌를 많이 핑핑 돌려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해놓고 나면 이제 칼로리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근데 뇌 입장에서는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을 언제나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을 하지도 않고서 행동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상이에요. 우리가 하는 상상들 다 뭔가를 해내고 칭찬도 받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상상들이잖아요. 그건 행동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걸 뇌가 제일 좋아해요. 뇌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위를 차지하는 원시적인 뇌는 행동하는 거하고 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를 구별을 안 해요. 바로 그 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도 막 울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배우들도 진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지.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막 울고 웃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상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 왜?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드니까. 이 세상에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아주 낯설고 힘들었던 일을 습관으로 만들면서 되게 당연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습관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우리 삶은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결국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건 팽이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팽이를 이렇게 여러 번 치면 더 빠른 속도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습관이라는 거에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반복 횟수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습관은 강해지고 그 자체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걸 해야겠다. 마음을 크게 먹고, 노력해야지. 라고 해서 의지와 노력을 막 들이는데 이 의지와 노력은 제한된 거라서 하면 할수록 없어져요. 근데 자체적인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다, 프로그래밍화다라고 제가 썼는데 그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역사가 있잖아요. 몇십 년간 양치질을 했겠죠? 그러면 그 양치질을 한 역사가 길면 길수록 양치질을 안 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냥 양치질을 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유능한 운동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감탄이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운동선수들도 자기들이 그걸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나쁜 습관들 중에도 길을 가다 보면 침을 뱉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콱 하고 뱉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침을 뱉는다라고 의식을 못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침을 뱉는 줄도 모르고 침을 뱉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운동선수의 그 놀라운 움직임이나 그 역겨운 침 뱉는 습관이나 똑같아요. 자동화가 된 거예요. 물론 운동선수의 움직임은 놀라운 재능을 일단 바탕으로 했는데 그 재능이 있어도 수십 번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생각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건 그 습관을 없앤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없애기는 쉽지가 않아요. 나쁜 습관 대신 다른 좋은 습관을 집어넣는 거,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걸 보면 갓길에 차를 세워뒀는데 지나가던 차가 그 차를 들이박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던 운전자가 저 차를 피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차 쪽으로 가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뇌는 제각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은 합리적인 뇌의 영역에서는 뭔가를 한다 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요. 그게 이제 이성적인 뇌죠. 근데 비이성적인 영역에서는 한다 하고 하지 않는다를 구별을 못해요. 그냥 그 뭔가만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이 난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정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라는 말인 거예요. 뭘 해야지 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쁜 습관도 없애야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 뭔가를 가져와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